네, 자, 오늘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또 약한 모습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만큼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최강 승부사는 어떤 필승 전략을 내놓을까요? 정종택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좀 너무 높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오후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은 10시 반을 기점으로 지수가 오늘 일중 흐름상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대체적으로 반대매매 물량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출렁임일 수 있다라고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에 좀 낙폭을 줄이면서 지수가 좀 관리되는 흐름들 나오는지 좀 챙겨볼 필요 있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뉴스 중에 이제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상원은 좀 통과를 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는 하원 표결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원까지 좀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좀 남기 때문에 대외적인 좀 불확실성은 조금 나아지는 환경들이 좀 만들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배당금 관련된 거 지급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또 유동성이 좀 확장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조금 위험 선호 자산에 대한 심리 선호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UBS 전략가들은 내년 말에 S&P 500이 사상 최고치라고 볼 수 있는 7,500포인트까지 좀 전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는 좀 전체적으로 좀 잡아드리고요.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서 얘기 드린다면은 아직 좀 완벽하게 좀 수급이 회복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외인의 코스피 매도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측면들 한 7조 4천억 정도 규모 매도가 좀 있었는데 조금 일단락되면서 좀 기원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제 좀 일시적으로 좀 좋기는 했지만 결국 11월은 좀 조정 장세 박스권 흐름들 좀 이어지고 그리고 12월부터는 재차 좀 강세장 이어간다라는 어떤 시장의 전략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좀 동일하니까요. 그 생각들을 좀 두시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11월 한 달 동안은 횡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변동성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11월 한 달은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양봉에서 반도체가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 섹터는 음봉 쪽에서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 어떤 테마 바라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좀 최근에 조금 이제 좀 방향성을 곧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선 조선 쪽에 대한 좀 모멘텀을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숫자가 좀 잘 나왔지만 좀 제대로 좀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주도 섹터가 주도주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봉 테마, 음봉 테마 한번 좀 짚어보자면 오늘 반도체 역시나 대형주들 전자와 닉스를 필두로 전체적인 긍정적인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노광 장비 기업이죠. ASML 기업은 AI 붐이 오고는 있지만 아직 반도체 장비 수요가 증가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좀 초입이라는 국면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도 섹터에 좀 전체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국면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ESS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또 키울 필요가 있다고 좀 보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ESS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내 배터리셀 기업들에 대한 좀 기대감, 좀 구조적인 성장에 좀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G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적도 좀 좋았고요. 근데 동사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보급형 전기차, 그러니까 프리미엄 전기차가 아니라 좀 보급형 전기차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은 대륙이 좀 크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좀 중요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셀 기업들이 NCM 쪽으로 좀 삼원계 쪽으로 좀 집중했던 측면들에서 이제 LFP 쪽으로 좀 넘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좀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에 좀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 테마 오랜만에 집중한다고 하셨고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이 좋은 숫자가 찍히고 있는지 잠시 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종목들 리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VM 살펴볼게요. 자,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저희 벌써 134.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VM이 추세를 한 번도 훼손하지 않은 채 바닥 10,000원대부터 27,500원까지 무려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강보합권이거든요. 상단 더 열어둬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다음 종목은 두산입니다. 자, 두산도 오늘 신고가 달성 성공합니다. 무려 108,200,000원대까지 오늘 주가 터치가 나왔고 75% 상승 기록 중인데 증권가에서는 두산을 130만 원까지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위원님 생각도 궁금하고요. 마지막 9월 9일 나노 공략했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가파른 상승이 10월 말부터 나와주기 시작합니다. 일단 상승률 4위 자리까지 나노가 올라오면서 지금 퍼포먼스가 너무 좋은데요. 나노는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해요. 3가지 종목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VM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요. 미래의 어떤 실적 기대치 대비해서는 아직 업종 내에서도 밸류가 좀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직도 좀 매력도가 많이 남아 있고 상승률이 그만큼 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도를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고요.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25,000원 언더부터는 매수하는 관점도 충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뭐 업사이드를 본다고 했을 때는 한 35,000원까지 좀 열어둘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반도체 내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산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어제 좀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4분기에 또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동사의 어떤 기술력인 측면에서는 경쟁사를 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 13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좀 상방을 좀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맥시멈하게 본다고 했을 땐 150만 원까지 좀 열려 있는 기업이니까 충분히 현 구간에서부터도 업사이드는 한 30에서 50% 정도까지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만큼 숫자에 좀 모멘텀들, 뭐 지주사라는 측면들, 또 12월에 뭐 세법 개정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다양한 모멘텀들, 뭐 실적과 세법 개정안 이런 어떤 두 가지 모멘텀들이 주가를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릴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노인데요. 나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늘도 주가가 15% 가까이 추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좀 상승 파동이 잘 나왔기 때문에 우선 조정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숫자가 좀 잘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한 2,750원 언더에서는 숫자를 확인한 후에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가지 종목들 점검 도와주셨고요. 정말 저가 매수의 달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렇게 8월, 9월에 산 종목들 지금까지 엄청난 추세를 유지하면서 큰 상승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의 종목도 기대되는데요. 오늘 조선테마에서 공략수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DK락이라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실적 발표가 오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괄목할만하게 성장했다라는 거, 이런 어떤 성장 추세가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 우리가 좀 동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뭐 조선업 마스크와 관련된 아직 관세 타결 관련된 얘기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이 좀 멀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 키울 수 있다라는 측면들, 이제 좀 숫자가 회복됐다라는 측면을 좀 준비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뭐 조선뿐만 아니라 뭐 항공이라든지 방산 쪽 다양한 분야 쪽으로 국산 피팅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단순히 뭐 조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기술적으로 오늘 대규모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직전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충분히 우상향 추세를 계속 만들어 갈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좀 시세가 낮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저 눌러줄 때 들어가시는 것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얘기 드리면요. 우선은 목표 주가는 13,000원 좀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9,750원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DK락오늘 호재적 발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챙겨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9,750원 전해드립니다.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